병해충 얘기를 이건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PLS 교육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다 너무 잘하실 건데, 그래서 이게 되게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먹지 마, 이거 주면 안 돼 였는데, 지금은 이거 허락된 이것만 먹어, 이거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구나 먹으면 안 되는 뭐뭐 누구나 주면 안 되는 것만 안 주면 아무거나 쳐도 됐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등록되어 있는 것만 꼭 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시행하기 전에 가락시장에서 자두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올라온 자두, 왜냐하면 자두는, 핵과류는 자두, 복숭아, 살구, 체리가 약을 다 같이 써요. 복숭아에 등록된 약재를 자두에도 쓰고 핵과류는 다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자두에 등록된 약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두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저 PLS로 해서 농약 검사, 잔류 검사를 했더니 한 반 이상을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자두에 등록 안 된 약이 발견돼서. 근데 그게 정말 미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등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 때 꼭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많았던 게, 블루베리도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몇 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약이. 그래서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왜 이게 뭐가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품목으로 따지면 1000개가 넘는 약재들이 지금 다양하게 등록이 됐고요. 보시면 살균제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지금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병에 뭔가 걸렸다, 아니면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충에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뭐 이게 병인 것 같은데 병인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거를 저희 환경과라고 있어요. 원예 특작 환경과가 이런 거 검사해 주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거는 몇 년생이고 처음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식물체를 보내시면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병인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게 처방하는 것도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축적되는 게 중요한 게, 매년 발생하는 병들이나 발생하는 새로운 어떤 그 벌레나 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 새로운 약재 등록을 많이 들어오는 것부터 이게 중요하다 해서 그거를 약재를 개발하려고 농약 시험을 해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면 뭐가 중요한지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거를 알고 싶으시면 그거를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품목별로 어떤 농약이 검증되니까 농사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기농자재도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기농자재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뒤에 제가 그 병해충 쓴 거 보면은 유기농자재 중에 효과가 좀 있는 뭐 님 오일이라든가 뭐 등등 몇 가지가 그 벌레한테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써놨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병에 관련된 그런 유기농 자재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약간 광물 지질이 많고요. 충에 관련된 거는 식물체, 뭐 목초액 이런 것들, 제충국 추출물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유기농 자재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보내기엔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내가 사진을 보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국가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규모로 공사를 해가지고 아마 내년이나 쯤에는 정말 화질이 고화질의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병이 그 작물별로 그 어떤 병이 증상이 처음이었을 때, 나중이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올릴 예정이에요. 지금도 올라가 있긴 한데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활용하실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해요. 여기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리시고, 여기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가요? 하면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거는 잿빛곰팡이병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때는 나무상에서 잿빛곰팡이병이 발견돼 가지고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판매할 때 유통되는 도중에 곰팡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잿빛곰팡이는 지금 여기 어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걔가 딱 그 조건에 맞으면 이제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 수확을 해가지고 물기가 있었을 때, 비 오는 날 수확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100% 감염이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방제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분 다 제가 이름 다 써놨거든요. 혹시라도 찾으실 것 같아서 개화시에 요거를 좀 뿌리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줄기 마른병도 우리나라에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줄기 마른병, 줄기 썩은병 이런 것들은 다 역병 요 세 가지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에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 물이 쭉쭉 빠지는데 그러면 줄기 마른병일 가능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병이냐 생리장애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병이하고 생리장애인데 증상이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병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된 데가 있어요. 어느 나무에서 시작도 이거 좀 이상하네 했는데 주변으로 점점점 퍼져. 그러면 그건 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나무에도 조금 그렇고 처나무에도 조금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증상이. 그러면 생리장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병보다는. 그래서 시작하는 점과 그리고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병이다 싶으시면 얼른 그 상담을 해가지고 조치를 받으시거나 관련 약제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 마른병, 줄기 썩은병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역병 요까지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색무늬병도 가끔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얘는 부정형의 이렇게 갈색인 반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잎에 보통 많이 하는 거고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병은 대부분 습하고 여름철에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유럽종 그 아까 포도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자라냐면 우리나라의 그 습한 데에서 자라보질 않아서 습한 것에 발생하는 병에 굉장히 약해요. 걔는 그런 병을 본 적이 없거든. 그 대신에 미국 종은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 유럽이나 이렇게 아니면 건조한 기후로 가면 거기서 발생하는 병이 달라요. 근데 그거에 또 취약해.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런 곳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도 발견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색깔이 보이니까 아는데 혹시라도 사과 여기 보면은 사과에서 발생한 탄저병이 블루베리에 굉장히 강한 병원성을 띄어요. 그 말은 사과밭에 내 밭이 옆에 사과밭이 있는데 탄저병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 밭이 감염될 오염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블루베리에서 발생한 탄저병 우리 집에 블루베리 탄저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과, 포도, 복숭아에 엄청 감염을 시켜요.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고추는 감염을 안 시켜요. 고추에 탄저병이 되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밭에 옆에 고추밭에는 우리 밭 탄저병이 났다고 해서 걔는 감염시키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옆에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미이라병도 있고요. 가끔 이렇게 과실이 딱딱하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말라가지고 미이라처럼 하얗게 죽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이라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포자 같은 것들이 약간 버섯같이 생긴 애들이 밑에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순서대로 좀 많이 발생하는 순서고요. 뒤로 갈수록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충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애들이 이제 원래는 갈색날개 매미충이 크게 문제가 안 됐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산간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얘는 요 안에다가 알을 이렇게 다 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가 되게 힘들죠.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잘라서 태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웬만하면 산란된 나뭇가지를 좀 제거를 해주고 이거를 잘해야 돼요. 예찰. 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미리 예찰을 해서 빨리 조기에 약을 치고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다 된 다음에는 날개가 있어서 잘 날아다녀요. 약 치면 올라갔다가 저희도 하우스에 보면은 저희가 연구소에 이렇게 하우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높잖아요. 그럼 약을 치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벌레들이 날개 있는 애들은 약이 다 이렇게 잠잠해지면 밑으로 또 내려와요. 나름 다 똑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달려있어서 얘가 어디를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예찰을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 황색 끈끈이 트랩은 얘가 잘 달라붙어요. 이 노란색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포장에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포장에 설치를 하는데 밭 안에다 설치한다. 그러면은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저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로 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과원 바깥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과원 안에다 설치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시고요. 그러면 과원 근처로 애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성충의 유입을 방충망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화학적인 방법은 이렇게 제일 약할 때가 있어요. 얘가 알에서 딱 부화해가지고 약충일 때가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을 한번 쳐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때 감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시고요. 성충은 산란하기 전에 치시는 게 방제 적기예요. 그래서 그 적기에 맞춰서 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유기농 자재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효과가 좀 있고요. 한 10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고농도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선녀벌레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고3 님 데리소 혼합물로 유기농 자재를 개발을 했었는데 그 농가원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RS와 어벤져라고 하는 게 80% 정도 방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좀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린재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잎에도 피해를 주고 과실에도 구멍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무늬가 딱딱 있어요. 노린재가 씹은 거죠. 그래서 얘도 예찰 트랩이나 주기적인 유관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씨가 약간 깨져가지고 지금 제가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에는 아마 안 깨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포살하기도 해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얘가 고추나무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추를 옆에다 억지로 심어가지고 그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없애는 방법들도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혹파리는 블루베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몇 년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 블루베리 잎이 막 자랐을 때 끝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팁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생육이 멈출 때 나타난 현상이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구부러지는 듯 하면서 끝에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게 혹파리 피해인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하우스에서 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 재배에서 피해가 아주 심한 대표적인 것이죠. 노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우스에서 문제가 좀 많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방제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방류도 좀 있고요. 근데 나방류는 흰불나방이 조금 많은데 흰불나방이 어떤 거냐면 정말 약을 안 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불나방이 저희 밭에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 블루베리를 2000년도부터 2020 그때까지 하면서 약을 쳐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됐으면 쳤을 건데 큰 문제가 되진 않아서 약을 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흰불나방이 꼭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기에
그래서 아마 마지막 행가는 아마 흰불나방 약을 한 번인가 줬던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약 냄새만 맡아도 죽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쇠기나방이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얘는 이제 전정을 할 때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블루베리하고 블루베리 애들하고 비슷하진 않지만 베리라고 불리우는 애들을 쭉 다 이제 키워봤는데 그 중에서 저 노랑 쇠기나방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로니아하고 그런 애들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나무 제일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수백 개가 있어요. 나무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 밑둥이 있는 데에다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포사를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이거를 떼다가 가지가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가위로 찝었어요. 가운데를. 잔인하지만 아무튼 블루베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쏘여도 그냥 물론 아프긴 하지만 괜찮은데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꼭 쏘는 사람만 쏴요. 또 사람을 알아보는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미나방도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미나방이 최근에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 독이 있어가지고 얘도 쇠기나방처럼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다음 입마리나방, 뭐 순나방, 주머니나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그냥 딱정벌레나 이런 것들은 다 미세하게 준 애들이고요. 더운 지방 그리고 시설에서는 총체벌레 피해도 많습니다. 블루베리 호파리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총체벌레 피해가 건조시에 또 많기 때문에 얘도 비슷하게 보이죠? 노린재 피해랑. 그래서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